평생을 가족의 안위와 자식의 앞날을 위해 쉼없이 달려오셨나요? 하지만 인생의 황혼역에 이르면 문득 가슴을 치는 시린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무너질 때 내 자식들도 함께 길을 잃으면 어쩌나 하는 부모의 본능적인 걱정입니다. 200여 년 전 조선의 천재학자 다산 정약용에게는 이 걱정이 잔인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던 그는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이 되어 먼 유배지로 끌려갔고 가문은 풍비박산 났습니다. 자식들은 앞길이 완전히 막힌 패족이 되어 세상의 멸시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가문이 망하고 목숨마저 위태로운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피눈물로 두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망해버린 가문에서 어떻게 다시 귀한 자식을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처절한 생존 지침서였습니다. 그 불가능해 보이는 가르침 끝에 두 아들은 결국 당대 최고의 학자와 문장가가 되어 가문의 이름을 다시 빛냈습니다. 오늘 벚꽃을 아는 매화에서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자식을 위대하게 키워낸 정약용의 7가지 가르침을 전해드립니다. 첫째, 부모의 가난이 자식의 가난이 아님을 명심하라.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절망한 아들들에게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아버지가 죄인이니 공부해서 무엇하냐고 묻지 마라. 패족일수록 더욱 독하게 책을 읽어야 한다. 부모의 처지가 자식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은 부모 스스로 자식의 한계를 짓는 일입니다. 부모가 무너진 순간일수록 자식에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심어주십시오. 부모가 고통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기계를 보일 때 자식은 비로소 세상의 멸시를 이겨낼 단단한 갑옷을 입게 됩니다. 둘째, 패족일수록 학문의 끈을 놓지 마라. 가문이 망했다고 배움을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책을 읽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히 천한 무리에 머물 것이라 엄히 꾸짖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울수록 지혜를 닦는 모습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자존심이자 무기입니다. 부모가 책을 펴는 뒷모습은 그 어떤 재산보다 강력한 가문의 유산이 됩니다. 셋째, 금과 검 가문을 일으키는 두 글자의 부적을 전하라. 자식에게 물려줄 금전이 없음을 결코 한탄하지 마십시오.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재산 대신 부지런함과 검소함이라는 두 글자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근면함은 오늘을 살찌우고 검소함은 내일을 지킨다는 가르침입니다. 부모가 삶을 대하는 정성스러운 태도와 절제하는 모습은 훗날 자식이 어떤 풍파를 만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밑거름이 됩니다. 넷째, 자식에게 구걸하지 말고 부모의 위엄을 먼저 세워라. 나이 들어 자식의 눈치를 보며 애정을 갈구하는 순간 부모의 권위는 사라집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자식들에게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엄격한 도리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삶을 묵묵히 일궈나갈 때 자식은 시키지 않아도 부모를 우러러보며 그 삶의 궤적을 닮으려 노력하게 됩니다. 다섯째, 세상을 원망하기 전에 내 안의 허물을 먼저 살펴라. 환경을 탓하고 남을 비방하는 부모 밑에서 바른 자식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정약용은 유배라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성찰하며 500권의 책을 써내려갔습니다. 불합리한 처사에도 의연하게 대처하며 스스로를 닦는 부모의 모습은 100마디 잔소리보다 자식의 가슴에 깊이 박히는 살아있는 교육이 됩니다. 여섯째, 사람 보는 안목을 자식에게 가르쳐라. 인생의 성패는 결국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아첨하는 자를 멀리하고 정직한 자를 가까이 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부모가 평소 사람을 대할 때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을 보여줄 때 자식은 훗날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악연을 끊어내며 귀인을 알아보는 해안을 얻게 됩니다. 일곱째, 고난을 창조의 시간으로 바꾸는 기계를 보여라. 인생의 겨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토양입니다. 정약용에게 유배 18년은 절망의 늪이 아니라 위대한 사상을 완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모가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를 배우고 성취해내는 모습은 자식에게 인생은 언제든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희망의 증거가 됩니다. 나 스스로 가문의 기틀을 닦을 줄 알아야 내가 초라해져도 내 자식만큼은 세상 앞에 당당한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재물을 더 많이 쌓아 올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 깃든 품격을 자식에게 전해주는 시간입니다. 자식에게 더 좋은 옷, 더 맛있는 음식을 해주지 못해 미안해 하셨나요? 이제 그 미안함을 내려놓으세요.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써내려간 편지처럼 당신의 꼿꼿한 정신과 단정한 삶의 태도만으로도 그 어떤 유산보다 값진 가르침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다산 정약용의 7가지 지혜 중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깊게 울린 한마디는 무엇이었나요? 자식에게 남기고 싶은 당신만의 한 문장을 댓글로 짧게 기록해 보세요. 그 울림을 기록하는 순간이 나를 꼿꼿하게 세우고
자식의 앞날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이가 들수록 입을 열 때마다 복이 달아나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습관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인생의 후반전을 걷는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벚꽃을 아는 매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